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5 71주년인 2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범계 법무장관이 662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를 오늘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권력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을 전원 교체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인식됐던 검사들은 모조리 한직으로 밀어내는 좌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과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박범계 법무장관이 뭐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고공검사급 간부 90% 이상을 물갈이하는 예. 최대 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오늘 뭐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죠. 평검사가 아니고 그걸 단행했네요. 예, 그러니까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은 인사를 할 때 요란스럽게 해가지고 온 세상을 들썩거리도록 해가지고 근데 스타일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굉장히 이제 말은 타격을 많이 받았죠. 요란스럽게 하는 바람에. 근데 박범계 이 사람은요, 살살살 어떻게 쥐도새도 모르게 그야말로 뒤에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미쳐 눈치 채기도 전에 어느 날 기습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인사를 이제 단행했거든요. 그럼 박범계 한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활한 거죠. 이광철이하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냥 속닥속닥 해가지고 후다닥 이렇게 인사를 해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물스물 어디 가지고 알지도 못한 데 숨에 들어가지고 말이죠. 완전 젖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뭐 영원히 이거 법무장관 하고 있을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철저히 이 뭐랄까 갑옷을 몇 겹이나 이렇게 두르고 그러면 문 대통령 뭐 임기 후에 안전을 보장됩니까? 그 이 사람도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지. 그러니까요. 박범계 법무장관이 나름대로 판사 출신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련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또 검찰과의 관계를 형성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추미애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는 문 대통령과 문 정권에 대한 충성일 뿐, 뭐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뭐 나라 이 기강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이거지. 어쨌든 뭐 박범계가 차기 정권까지 뭐 검찰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법무장관으로 있을 리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의왕 쪽에 가서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장난을 치고 국가기관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말이죠. 이게 누가 보더라도 뻔히 하잖아요. 이게 정권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을 마구 흔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그런 수사를 하는 수사팀장들 다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내용을 좀 차근차근 따져보면 첫째, 이번 인사에 대해서 뭐 모든 언론이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정권 비리, 권력 비리 수사를 해온 그 수사팀,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부장들을 전원 지금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아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보면 김학의 사건 그 불법 출금 사건 이거 지금 수사해왔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아주 똘똘한 형사부장이더구만요. 근데 필수 보직 기간 1년인데 그것도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1년도 되기 전에 그냥 해치워버렸어요. 대구 쪽으로 멀리 보내버렸죠. 형사 2부장으로. 과거에도 조국 수사했던 고형권 중앙지검 반부패 부장을 대구지검으로 보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다 보내버리는 또 그다음에 국민적인 관심이 모이는 게 월성원전 문제니까 그 평가 조작했다고 해서 지금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것 때문에 고발당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년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이었죠. 이 사람을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장으로 너는 서울로 가버려. 그러니까 그 수사 이제 손 떼 그 얘기 아닙니까?
참, 그 기가 막힐 일이죠. 그 다음에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했는데 창원지검으로 가. 거기도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인권보호관으로 가.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고 마. 가서 인권보호나 열심히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비리 수사 그런 것은 이제 마음 딱 접고 그러라는 얘기죠. 공공연한 좌천이죠. 예. 그다음 보니까 이스타항공이 저기 뭐예요, 이상직 그 의원이죠. 이 사람이 뭐 횡령 배임 혐의로 지금 감옥에 저 구속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을 이 사람에서 수사했던 이밀수 전주지검 형사 3부장을 서울 북부지검 형사 4부장으로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직 의원이 나는 불사조야. 그렇죠. 어떻게 살아났는지 한번 봐. 이랬거든. 가만 보니까 또 살려줄 작전인지. 지금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죠.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뭐 불사조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뒤에 내 배경이 있어. 그 사이 내가 다 그 이스타항공 태국에 그 취직시켜주고 딸 다혜 씨 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저떻게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안방 많이 먹고 바로 직통이 된다는 그런 소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박범계 이 법무장관 제가 생각할 때 큰 실책을 하는 게요. 이렇게 정권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건 또 그렇다 치고, 이거는 민간 기업이에요. 이상직이라는 사람은 민간 기업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혐의를 쓰고 지금 아주 불량한 범법 행위를 한 중에도 불량한 범법 행위를 했다 이래가지고 국민적으로 보면 나 그 사람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민간 기업인까지도 아무리 뒤에서 뭐 문 대통령 사위하고 연계됐다 하지만 이런 사람까지 살려주겠다 이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정권의 힘만 있으면 뭐든지 다 살려주고 뭐든지 다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말하자면 과거 정권보다도 오히려 더 아까 악랄하죠. 거기서도 말씀하셨죠. 교활하고. 악랄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권력비리 수사를 하는 그 수사팀장이라 할 수 있는 형사부장들 다 네 군데 다 권력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한 것도 안 남기고 싹 이렇게 갈아치웁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아니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정도예요. 그렇겠네. 그런데 또 그 재밌는 게 이렇게 그 한편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한편으로 우리 편 다 모여. 우리 편은 전부 출세 좀 해. 그래갖고 친정부 말하자면 저 애완견들 이 사람들은 전부 또 핵심 요직에다가 배치를 했네요. 이야 참말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이렇게 뻔뻔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문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 하던 사람을 이번에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옮겨주고 또 윤석열 이제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유명하잖아요. 양은정으로 불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이종근이 부인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을 성남지청장으로 보내줬다. 성남 대단한 동네거든. 성남지청이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아주 핵심인데, 그래, 너 수고해서 이제 그리로 가. 가서 앞으로도 윤석열, 뭐 요새 엑스파일 말이 많던데, 어쨌든 너도 거기서 윤석열을 떨어뜨리는데 한복해. 이랬는지 모르죠. 이 성남지청장을 하고 나면 대부분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요직이죠. 요직에다 딱 보냈네요.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아내, 수사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이 사람을 너 2부장 이제 1부장으로 가. 승진한 거죠. 영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안정되고 정권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가장 그 요체는 뭐냐면 인사의 공정성입니다. 인사 가지고 장난치는 정권 쥐고 제대로 끝까지 이제 안정되게 운영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장난을 쳐도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되지. 거기 보니까 작년 윤 청장 징계위 사실상 실무 총책을 맡았던 김태원 법무부 검찰과장은 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임명됐네요. 또 법무부 대변인은 박철호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2차장, 진재선 서산지청장 법무부 검찰과장 하던 사람 아닙니까? 또 3차장이 임명했어요. 참 인사와 공정성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인사를 완전히 친문검사 승진, 요직 배치하고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완전히 물먹이고 좌천하고 귀양 보내면은 이게 인사 공정성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현 정권이 자기들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게 검찰이 그동안에 너무나 권력 기관화돼 가지고 검찰공화국이다. 이래서 그 검찰을 이제 완전히 그 힘을 빼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수사권은 전부 경찰로 넘겨줬잖아요. 그래놓고도 검찰을 왜 그럼 그렇게 겁을 냅니까? 겁을 내가지고 검찰을 여전히 이런 식으로 자기들 손아귀에 두겠다고. 아무리 그렇지만 국가 공직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대통령 공직이 아니에요. 국민의 공직이지. 주인은 국민인데 아니 중간에서 관리를 선한 관리인이더라고 해놨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장관 자리 이런 데 앉아가지고는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국가 경영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관리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박범계 같은 사람은 어쨌든 판사를 출신으로서 말하는 지식인이고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짓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오로지 문재인을 위해서 그렇죠. 문재인의 권력을 지키고 문재인의 퇴임 후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싹 검사들 칼을 전부 뺏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이번 직제 개편안 자체가 검사들 이제 수사하지 마. 우리 애완견들이나 다름없는 애완견도 아니요. 강아지들이나 다름없는 경찰들 우리가 알아서 주물를 테니까 너희들은 그런데 손 떼 그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하냐면 장관도 앞으로 모든 수사에 다 장관이 승인하는 승인권을 갖겠다 이랬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수사할 때마다 장관 승인을 받아 이랬다가 이제 온통 여론에 이제 몰매를 맞고 나는데 그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거 법에도 안 되거든. 그래서 슬쩍 물렀네. 이 정도로 이 사람은 말이죠. 그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욕심이라기보다는 장난을 친 겁니다. 그건 검찰정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검수완박을 하려고 보면은 아주 안 되는 걸 말도 안 되는 것을 딱 하나 내놓고 그것 가지고 와글와글 할 때 그래 내가 양보하지 하고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위법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 이제 양보했다 하고 다른 것은 싹 그대로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이 29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요. 말하자면 지식이 독이 되는 경우에 이 지식이 박범계라는 사람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독성을 뿜을 수 있느냐를 지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매생이국 같은 거 있잖아요. 보니까 전혀 김도 안 나는데 먹으니까 입천장 된다고 하는 식. 이 사람 가만 보니까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말이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는 짓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웃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 보면은 입맛이 없지 않습니까? 뚜껑 해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식을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복무하는 그런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사이비 지식인들이 이 사람이 무슨 영예를 누리겠다고 이러는지 자기가 지금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자기 그 출신지에서나 이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충성을 하면 이 문바들한테 충성을 하면 뭐 더 큰 영광이 돌아옵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을 보좌했거나 그동안 검찰이라든가 법무부의 행태, 참 무지막지한 행태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검사들은 또 한적으로 다 보내버렸네요. 예, 다 보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누가 쳤냐?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런 건데 누구냐면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게 옛날에 송경호 여주지청장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했을 때 조국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성윤이가 사인하면 3차장이 직접 해 이래가지고 수사 그걸 시켰는데 그러다가 여주지청장으로 이제 밀려났는데. 네? 원래는 승진을 해야 해요, 검사장. 근데 여주지청장에 밀려났는. 이번에 또 고검 검사로 보내버렸어. 그거 앉아 놀아, 이 말이지. 완전 한직이죠. 그 다음에 심재철이, 이 사람은 남부지검장인데 이 사람은 왜
그 상가에서 후배 검사들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공격받았던 이 사람 말이야. 심재철이가 이제 상가에서 그랬던 그 양석조 그 사람 양석조 검사가 대전공무원 검사로 갔었잖아요. 예, 예. 그 밀려가서 심재철한테 했구나. 이성윤한테 한 게 아니라. 심재철이한테 그렇게 상가에서 그렇게 됐거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공무원 검사로 가서 앉아 놀다가 이번에는 검찰청 인권보호관을 같이 이왕 놀 바에는 좀 더 그냥 편하게 놀아라 이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말이죠. 비판을 하게 정부 내에서도 비판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네. 비판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전부 몰아가지고 한직으로 다 보내버리면 이 검찰은 그럼 박범계 자기가 혼자 나가서 검찰을 다 하지. 신재용 부산 동부지청장 이 사람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보내버렸고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또 서울고검검사로 조국 수사 담당했던 고형곤 대구 지금 반부배부장은 포항지청장으로 그리고 또 같이 조국 수사했던 강백신 부장 통행지청장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또 서울 동부지검 공판부장. 그러니까 수사하고 아무 관계없는 대로 다 한직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정권의 위험도도 줄어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도 편안해질지 모르지만은 글쎄요, 그게 편안해지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걸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야 편안해지는 거지. 박범계 이 장관이 아무리 중간에서 수완을 발휘한들 또 그 사람이 아주 신뢰해서 요직에 보낸 사람들 아무리 충성을 다한들 국민의 눈밖에 나면 안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문 대통령이나 박범계 장관이나 아주 깊이 인식해야 될 거예요. 예. 특히 좀 쓴소리를 많이 한 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인데 여성 검사 아닙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주 2플러스 내부 통신망에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글들을 몇 차례 실었는데 광주고검 검사로 싹 좌천. 그리고 윤 전 총장을 보좌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 이분이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수사 이제 그게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의 하나 건으로 공수처에 고발이 된 사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건 당시 중앙지검 형사부장을 있었는데 그건 부장 정결 사항이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총장한테는 그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했고 그런 내용을 아주 장문에 글을 2%에 올리기도 했는데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고 또 대검 수사정보관으로 있었던 손준성 수사정보관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간에 윤석열 전 총장과 조금이라도 무슨 라인이다 가깝다 한 검사들 그리고 2%의 검찰이라든가 또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던 검사들은 모조리 쫓아내버렸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말이죠.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모하냐면 검찰을 완전히 분열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검사들을 전부 몰아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채우면 이 사람들은 친정부 인사라고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 직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지금 그러니까 밀려난 사람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그런 그룹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마찰이 생기고 대결 구도가 형성되겠죠. 이 국가기관을 검찰은 이런 식으로 분열식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경력을 책임진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범계나 문재인은 이제 임기 한 10여 개월 남았는데 임기 말에 혹시 또 검찰 내에서 되게 임기 말 권력이 레임덕에 들어갔을 때 뭔가 큰 권력비리 수사라든가 그런 걸 터뜨리면은 결정적으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해갖고 그 뿌리 자체, 싹 자체를 싹 없애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집중 호우가 쏟아지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피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 뒤에 오는 게 뭡니까? 대홍수가 밀려오죠. 내가 피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홍수 밀려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좀 불리하게 했거나 정권에 대해 불리하게 한 사람에도 우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저 역시 통 큰 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인데 이런 소리가 들을 텐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런 식으로 철저히 보복을 하는지 그 부분적으로 보복을 하고 부분적으로 달래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사이에서도 그렇게 아주 전선이 형성되지는 않을 텐데 꼭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야. 네 편 내 편을. 이런 어리석은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부터도 뭐 다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박범계 장관하고 뭐 인사도 협의하고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뭔가 버티기를 하는 것처럼 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호수의 본색도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김오수라는 사람이 뭔가 그 검찰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뭐 지킨다 어쩐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 믿는 게 웃기죠. 왜냐면 아까 거기서 말했잖아요. 이것도 진짜 대표적인 애완견이야 정권에. 예. 왜냐하면 4등밖에 못했던 그런 사람을 그 요직에 추천되면 아예 그쪽에서 이럴 때 감사원에서 배제되듯이 이랬던 사람 모든 사람 그냥 중요한 기관에서 감사원 같은 데서 페르소나 논그라타 이 사람 비피인물이다 이랬던 사람을 말이죠 기어이 검찰총장에 앉힐 때는 뭐 하겠습니까? 애완견 하라는 거지. 애완견이 아니고 이제 충견이죠. 충견. 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앉아 있고 오죽하면 그 어디 뭐 그건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직접 한 말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되기로 그 지인이 왜 그 대통령 이게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 김호수 검찰총장 시킨데 완전히 그때 결심을 하게 됐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호수는 누구보다도 최재형 원장이 잘 알거든. 2번이나 청와대에서 말이죠 안 된다는데 또 이 감사위원으로 또 뽑아달라 또 안 된다 이랬더니. 그런 사람을 기어이 검찰총장 시키니까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 김호수 스스로도 법무차관 때 검찰 아주 힘 빼는 그런 뭐 내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지인한테 내가 검찰에서 이완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나라 팔아먹은 이완영이가 아니고 자기는 검찰 팔아먹은 김호수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개탄했다는 얘기가 어느 언론 보도를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짜 검찰총장 돼가지고 완전히 검찰을 허수아비 검찰로 만들고 이제 기소청장으로 스스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이번 인사를 보면은 과거 역대 정권이나 또 세계 다른 사례도 보면은 정권 말기 특히 정권이 무너져 가는 경우에 측근이라든가 간신들이 발호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박범계의 이번 검찰 인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친 거는요. 항상 뭐 역대 왕조에서도 그렇지만 나라를 망친 것은 거기 비판 세력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 없어요. 전부. 지금 말씀하신 전부 그 간신들 때문에 측근에 붙어 있었던 그 간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지. 왕조가 이 바른 말하고 비판하고 이랬던 사람 때문에 나라 망한 경우는 왕조가 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그 문제는 이런 정도 정리를 하고요.